2021년 강남 열린대학 주민 강톡 강연회 첫 번째 순서로 균형 잡힌 삶과 심리적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크 앤 라이프, 즉 일과 일 외의 삶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워크 앤 라이프 심리연구원 원장 김홍채입니다. 저는 한국장학재단,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재능기부로 심리학 관련 강의와 자기개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생교육 재능기부 차원에서 심리학 이론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36회에 걸쳐 무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2시간 강의가 아닌 아주 짧은 강연입니다만 균형 잡힌 삶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물들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저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60대 후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그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1973년도에 화학기술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LG화학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학기술자보다는 경영 컨설턴트가 훨씬 더 내한테 맞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경영학 공부, 그 다음에 컨설팅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9의 과장승진, 그 다음에 35의 부장승진, 42의 임원승진, 임원승진 후에는 LG벤처투자에서 투자 전문가로서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인간으로 쭉 살아오다가 50이 되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을 하고 50이 넘어서 심리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리 상담가가 되기로 목표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능 기부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전부 정리해서 한번 본다면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 다음 뭐 하며 지내지? 그 다음 내 몸과 마음은?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고민들 굉장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해답으로서 행복한 삶이 아닌 제 나름대로 정의 내린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삶의 해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뭐지? 라는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저희 세 가지 이슈로 잡았습니다. 균형이라는 게 어떤 상태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균형의 대상,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냐?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냐?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심리적 장애물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심리적 장애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슈를 정리를 하고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균형이란 어떤 상태냐? 영어로 하면 밸런스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하면 밸런스와 하모니 다 포함된 의미로 정리를 했습니다. 즉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역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보고 그 역할에서 나타나는 나의 정체성과 내 가치관, 그걸 어떻게 정립을 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숙제로 남고 그 해결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균형이 맞으면 되느냐? 아니죠. 일생을 놓고 균형이라는 감각에서 받아들여져야 돼야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생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것이라면 지금 현재의 불균형, 고통은 충분히 감내하고 헤쳐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역할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역할을 지나온 것과 앞으로 닥쳐야 될 역할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비슷한 삶을 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남들 다 학교 다니는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 이후에 다시 심리학 학사, 석사, 박사를 함으로써 또 학생이라는 역할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일부 비혼주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혼주의자라면은 배우자라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놓지 않는다면은 부모라는 역할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그 두 가지 역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은 또 다른 삶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역할을 조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조망 하에서 무엇을 얻어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거를 반드시 확립을 하고 그 가치관이 조화가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후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쇠퇴기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회에 봉사한다라는, 재능으로서 봉사한다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간적, 양적 비중보다 심리적 에너지를 3배 이상 쏟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쏟고 있느냐? 그거 너무 언밸런스 아니냐? 아닙니다. 왜? 제 가치관 중에는 과거에 회사 인간으로 살아올 때는 남보다 빠른 승진, 그 다음에 많은 연봉, 그게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제 가치관이 1순위였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의미, 재미, 유대감 중에서 특히 의미, 뿌듯함, 보람을 우선으로 두고 있죠. 따라서 재능 기부자의 시간의 3배 정도의 심리적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비로소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에 맞는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도대체 무엇과 무엇의 균형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제 연구소 이름이 워크 앤 라이프입니다. 1과 3. 요즘 워라밸 이야기 많이 하시죠. 자, 구체적으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무엇과 무엇의 밸런스냐라고 물어보면은 마땅한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과연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는 삶일까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만 하더라도 일과 가족, 그 다음에 여가, 자기 자신,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좀 더 확장시킨다면 생애 실계 전체 영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화두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돈, 건강 포함됩니다. 그 다음 시간적으로만 내 마음에 맞게 배분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이라도 에너지를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서 피로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따라서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균형의 대상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인생 비전으로 통합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재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인생 비전으로의 통합이다. 중년 이후에는 청년하고 다릅니다. 또 다른 감각에서 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일이라 하더라도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듬어 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그 상당히 우선순위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내가 어떤 존재 가치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위에서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회적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의미 없고 힘든 사업을 계속 영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배우자와의 파워 밸런스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균형 맞추지 않으면 힘들죠.
특히 남성들한테 더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남성들한테 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다음 자녀 독립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 복양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반드시 정체성과 가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2007년도에 53세 때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재무 측면, 돈 관리 측면이죠. 생애 주기별로 재무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3세 됐던 2007년 시점부터 쭉 연도를 펼쳐놓고 그 다음에 각 연도별로 어떤 날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냐, 자녀 결혼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것도 있고 내 자신의 이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시점에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자금 소요가 어떻게 일어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의 전세 자금은 내가 밀어줘야지. 뭐 이런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금이 어디서 들어올 수 있느냐. 연금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이벤트 외에도 많은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가게 되고 밸런스가 맞는지 연도별 밸런스가 맞는지 대차대조표를 짜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로서는 그걸 짜보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제 욕심에 맞게 자금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서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능 기부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많은 심적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밸런스가 맞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된 거죠. 자, 균형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관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짓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생 비전으로 통합해 본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장애물들입니다. 그 장애물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맞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애물 많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환경적 장애물, 심리적 장애물, 신체적 장애물. 그 중에서도 심리적 장애물은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특히 심리학의 기본 세 축, 인지, 정서, 행동에 관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자기 기만, 인지적 편향, 아주 외골수 생각,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갈등, 스트레스, 짜증, 걱정, 무기력, 우물쭈물하고 꾸물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장애죠. 그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건 각 장애물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역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서, 감정, 마음 건강에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잠깐 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 많이 이야기 듣고 또 내뱉기도 하죠. 정말 짜증나네. 짜증 제대로야. 힘들죠. 그럼 없애야 됩니다. 나 불편한 게 아니라 주변도 불편하죠. 없애야 되죠. 짜증 없애야지. 짜증 내지 말아야지. 없어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짜증을 그냥 짜증이라고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그 짜증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 때문인지, 걱정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시기인지 질투인지 알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 비슷할 것 같죠? 다릅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을 묶어서 대처를 하려고 하면 대처가 되지도 않고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번아웃 옵니다. 따라서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리해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심리학, 특히 뇌과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을 때, 힘들 때 그 감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뇌에서는 편도체와 전두엽 상호
견제작용에 의해서 상시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이 감정에 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도체, 이성에 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전두엽, 이게 서로 상시작용을 하기 때문에 완화가 되는 거죠. 감정의 강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처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짜증, 묶어서 대처를 하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 50이 넘어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10년 이상 학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나눠드리고자 강남구에서는 36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쭉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심리학 학사, 석사, 박사를 밟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힘든 부분에 있어서 그 구조, 배경, 이걸 정확히 알고 그 본질에 대해서 네이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정체성 가치관 부분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생 비전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종합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적 장애물의 대처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간단한 제 경험을 가지고 팁을 드렸습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인처럼 부리고 실패한 사람이 주인처럼 떠 모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습관을 하인처럼 막 부립니다. 더 성공하겠죠. 실패한 사람은 나쁜 습관을 주인처럼 떠받듭니다. 될 리가 없겠죠.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저 자신은 이미 각오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이 균형 잡힌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길들여 가지고 마음껏 부림으로써 나중에 인생을 다 지나보고 회상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